자, 제가 어제 수업을 정리를 좀 했는데 어제 했는 거 간단히 보고 갑시다. 자, 프라미스를 어제 했죠. 브라우저 구성 문제. 아, 파이어폭스. 나 잘못 눌렀구나. 자, 저희가 어제 배워본 거는 요 프라미스라는 걸 배웠고요. 뭐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싱크 함수라는 것도 배웠고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배워보기로 했어요. 자세하게. 자, 프라미스라는 거는 비동기 작업을 어떻게 결과를 다루기 위한, 그러니까 동기하기 위한 객체입니다. 프라미스 객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완료되는 상황과 실패되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오늘 목표는 요 실패, 요걸 배우는 거고요. 어제 이 완료를 배웠는데 완료에 실행한 함수가 뭐였죠? 그렇죠. resolve였죠. 여기 있네요. 자, resolv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 상태라는 게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new promise라고 하고 객체를 만들면 이게 대기 상태. 그죠? 이 대기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안에 콜백 함수를 쓰면 자, 그것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then 이렇게 실행되죠. 이때 then으로 받는 것이 fulfilled. 여기 안에서 내가 resolve를 써야 되겠죠. resolve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썼으면 요 지점을 이렇게 fulfilled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본 promise입니다. 제가 어제 유저 아이디를 호출하고 유저 아이디 뭘로? 내 유저네임이랑 이메일로 비밀번호로 이거를 찾고 이걸로 카트 찾는 예제를 네 가지 했네. 네 가지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칼츠가 아니라 게시글로 해보라고 했고 뭐 만약에 이제 어렵다 그러면 카츠를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자, 지금 현재 요게 지금 무슨 상태? 대기 상태, 펜딩 상태라 부르고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resolve라고 하면 이때 then이라고 하고 써놓은 곳에 callback 함수가 실행돼요. 자, callback 함수가 resolve가 뭐다? 여기 안에 있는 callback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작업 성공이라고 매개 변수를 보내고 있는데 자, 여기 매개 변수의 숫자는 여러분들 제한이 없어요. 자, 그냥 내가 여기다가 뭐 1, 10, 뭐 true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작업 성공 1, 10, true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정하기 나름이고 보통 그냥 하나를 보내요. 자, 보통 이렇게 하나를 보내고 자, 여기다가 메시지라고 하면 작업 성공은 이 메시지에 되겠죠. 메시지. 자, 요게 promise고요. 오늘은 reject를 배워볼 거라고 했고요. 자, 조금 내려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 promise에서 자, reject라고 했어요. 요 안에서 내가 reject. reject는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로 거부, 거절 이런 느낌이 좋죠? 말 그대로 오류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었죠? 오류와 관련된 것들. 자, 이 안에 코드들 중에 오류가 떴어요. 내가 예를 들어 자, 여기다 통신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쵸? 통신을 막 하고 있었는데 오류가 떴어. 자, 오류가 뜨면 어떻게 해요? 리젝트 하는 거죠. 리젝트. 그러면 누가 실행이 되냐? 자, 요 친구. 자, 우리가 대만 배웠는데. 자, 대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캐치라는 것이 실행된대요. 캐치. 자, 오늘 배워볼 거. 자, 그러면 리젝트는 누구를 실행한다? 캐치를 실행한다. 캐치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리젝트를
뭐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오류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이 리젝트가 종종 동작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외 객체를 만들어요.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반환을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자, 실패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실패야. 그죠? 아니면 이제 뭐 여기다가 HTTP 통신 오류 이렇게 보냈어야죠. 자, 그러면 요게 어디로 가요? 요 에러. 자, 에러로 가는 거죠. 자, 요 에러로 가서 실패 HTTP 통신 오류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요 대는 실행이 안 돼요. 대는 실행 안 되고 캐치가 실행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자, 둘 중에 상관없이 자, 둘 다 상관없이 언제든 실행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finally 이렇게 하시면 돼요. finally. 자, 우리 자바 배울 때 finally 언제 한다 그랬죠? 보통 언제 한다? if 출력이 있을 때 if 출력 객체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close 해야 된다. 자, if 출력 객체는 통신이라는 것은 자,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통신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자, 이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이 통로에서 데이터가 계속 주고받아지는 이런 통신을 우리가 스트림이라 불렀어요. 스트림. 이런 스트림이 있는 통신을 소켓 통신이라 불렀죠. 소켓. 자, 근데 이제 이런 스트림이 있는 소켓이 아니더라도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HTTP 통신은 자, 전화나 채팅처럼 계속 연결된 통신이 아니라 자, 데이터를 주고 받고 끝나요. 주세요. 응, 줄게. 끝나요. 주세요. 줄게. 하지만 이 두 개의 관계에서도 연결이라는 거를 간헐적으로 맺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오늘 또 그렇죠? 거기 다닐 때 하시래요. 자, 하여튼 여기 자, 이 통신도 간헐적으로는 연결을 맺기 때문에 클로저를 하는 게 좋긴 해요. 물론 이 클로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중요한 거는 뭐다? 통신에서 보통 이런 파이널리가 있으면 자, 여기서 클로즈를 하더라. 자, 오류가 뜨든 통신을 기다려야겠다.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방송. 네. 자, 감사합니다. 나올 줄 몰라. 자, 여튼 우리가 통신을 하고 나면 close라는 것으로 이 연결을 끊어야 되었죠. 나 끝났으니까. 그때 우리가 your finally라는 것을 보통 씁니다. 자, 보통 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클로즈를 잘 안 해요. 자동 클로즈, 오토 클로즈가 보통 있어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통신 객체들은 대체로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고요. finally라는 것이 있다. 자, 이번에는 자, 드디어 자, 오늘 배워볼 예외 위임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예외 처리, 예외 위임 이렇게입니다. 자, 예외 처리라는 것, 예외 위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오류가 떴을 때, 자, 오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요 예외 위임이 돼요. 자, 예외 위임.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자바스크립트.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는 코드를 순서대로 실행해요. 물론 호이스팅이 있긴 하지만 자, 호이스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실행하면서 바로 컴파일해요. 자, 그러면 순서가 좀 바뀌었네. 다시.
자, 컴파일 하면서 바로 실행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배웠던 자바라고 하는 친구는 자바, 우리가 이제 컴파일 언어라 불러요. 컴파일 언어. 자, 기억하고 계세요. 자바는 컴파일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지금 자바스크립트. 자, 이 친구는 인터프리터 언어라 불러요. 인터프린터 언어라고도 하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도 하고요. 자, 이 두 개는 차이가 있는데, 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성한 문자열을 클래스로 변경한 후에, 자, 이 클래스를 실행하는 엔진, 우리 같은 경우에는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 친구를 실행해요. 자, 이 친구를 실행합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문자열을 클래스로 변환하고 그걸 실행해요. 자, 이때 우리 변환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저장을 누르면 이런 개발 툴이 자동으로 저장을 해서 컴파일을 해주죠. 만약 이런 오류가 있으면 컴파일 안 되고, 자, 오류가 있습니다. 컴파일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실행이 안 떴죠. 자, 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성한 것을 컴파일이라는 과정으로 이 JVM이 읽기 좋도록 변환을 하더라.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를 바이너리 코드라고도 불러요. 자, 바이너리 코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너리 코드가 모여있는 폴더라고 해서 바이너리의 준말이 빈 폴더에다가 우리가 만든 자바 코드를 클래스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누가 JVM이 이렇게 실행을 하죠. 자, 그런데 자, 컴파일 언어. 자,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동작하지 않고, 자, 우리가 작성한 문자열을 그대로 이 엔진이, 인터프리터 엔진이 바로 실행을 해요. 바로. 그런데 이제 인터프리터 엔진도 이 친구도 뭐예요? 그렇게 만능은 아니에요. 자, 만능은 아니라서 실행하면서 이 친구들을 바로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 근데 이제 컴파일 과정은 이제 뺄게요. 그렇죠? 컴파일 과정을 빼고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하니까. 자, 보통 우리가 인터프리터 엔진이라고 하면 이 문자열 자체를 바로 해석해서 실행하는 친구를 우리가 인터프리터 엔진이라 부릅니다. 또는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하고요. 스크립트 언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자바스크립트의 ES가 스크립트인 거죠. 스크립트. 인터프리터 언어라고도 하고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공식적인 명칭은.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자바스크립트의 스크립트를 따와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이 바로 번역되면서 실행이 되더라. 자, 근데 이제 이 두 개는 그래서 큰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코드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그래도 이 파일은 실행을 해요. 하다가 여기 오류가 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코드가 실행이 안 되고 멈춰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멈춥니다. 자, 멈추고. 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클래스로 번역하는 도중에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실행할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배포라 불러요. 배포. 배포를 다른 말로 디플로이먼트라 불러요. 자, 그냥 디플로이라고 할게요. 배포, 디플로이. 자, 뭐다? 내가 작성한 문자열이 바로 실행되냐? 아니면 클래스로 변환이 되면서 실행되냐에 따라서 자, 이 두 개가 극명하게 갈려요. 어떻게 갈린다? 이 친구는 실행 도중에 오류가 뜨고, 자, 이 친구는 실행하기 전에 오류를 판별하기 때문에 오류가 뜰 가능성이 줄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오류에 좀 민감하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오류라고 하지 않고 상태로 표현하더라. 오류가 뜨면 멈춰버리니까. 어떤 거 있었죠? not a number가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를 만들어요. 왜? 자, 자바스크립트는 오류가 뜨면 이 다음 코드들이 실행하다가 멈춰버리고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들이, 그렇죠? 개발자들이 내가 여기다가 실수로 오류가 뜰 수 있는 코드를 배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바스크립트 딴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류가 아니라 상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라더 넘버가 있겠습니다. 자, 여튼 자, 돌아와서 자, 자바스크립트든 자바든 자,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둘 다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이 work라는 친구는 자, 지금 테스트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자, 오류를 지금 유발하는 코드예요. 그렇죠? 오류를 유발하는 코드예요. 자바스크립트도 이 문제를 컴파일 단계 또는 배포 단계에서 발견할 방법은 없어요. 왜? 이 친구는 실행이 돼야지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런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보통? 여기 써져 있죠? try catch로 잡아야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도 실행간에 발생하는 오류. 내가 예를 들어 코드를 잘못 썼어. 예를 들어 내가 int a는 10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int a를 문자열로 이렇게 썼어. 자, 자바는 이걸 어떻게 해요? 컴파일 단계에서 야, 너 안 돼. 자, 너 안 돼 하죠. 그쵸?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단계에서 너 안 돼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자바는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를 어느 정도 해결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둘 다 코드상의 오류가 아니라 지금 실행상에 이 친구가 오류를 일으킬 건지 아닌지를 파악할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임시로 A를 든 거고요. 자, 이게 통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패치. 자, 통신. 내가 통신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키겠죠. through new error. 그러면 이 태스크에서 오류를 발견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뭐다? 자, 무조건 try catch를 써야 돼요. 자, try catch.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예외를 발생시켜. 누구한테 나 문제가 있어.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뭐예요? 나 여기 문제가 있어 라고 알려주려면 무조건 through. 그 다음에 발생한 오류. 이거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완전히 똑같아요. 자, 대부분 언어는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through는 뭐예요? 던지다. 오류를 던지는 거예요. 자, 날 실행했는데 오류가 던져졌어요. 그러면 누가 잡아요? try catch에서 E가 잡아요. 자, E가 자, 오류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E는 지금 뭐예요? 에러라는 발생과 문제 발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문제 발생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 발생. 자, 우리가 코드에서 예외를 위임하거나 예외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고급 개발자라 불러요. 자, 예외를 위임하지 못하고 예외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코더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급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류를 일부러 발생시키고 그거를 처리할 줄 알아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 위임을 맨 마지막에 배우고 있고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코드 봤으니까 자, 좀 내려가서 자, 이 프로미스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면 누구를 실행할 수 있다? 리젝트를 실행하면 여기 캐치라는 곳에서 잡을 수 있어요. 자, 캐치.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리젝트 안에 누구를 넣었냐? new error를 넣었어요. 자, 이거는 자, 중요한 개발자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에러를 넣지 않아도 돼요. 넣지 않아도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나중에 async 함수에서 처리가 좀 용이해져요. 이건 뒤쪽에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 중요한 개발자 습관이니까 자, 내가 이제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이게 우리가 through는 안 썼죠, 그렇죠? through는 안 썼으니까 오류가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류를 객체로 만들면서 자, 그러면서 넘기는 것을 우리 개발자 습관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캐치에서 이것도 습관인데 또 through 에러로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자, 지금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금 처리를 해줬어야 돼요. 처리를 좀 해줘야 돼. 야, 무슨 말이냐? 자, 지금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 조금 이따가 볼 async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이 promise를 async 함수 promise를 try catch로 처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자, 그거는 이제 강제예요. try catch로 오류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async 함수에서 try catch로 오류를 잡을 때 여기서 new error, 그다음에 through error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try catch로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습관처럼 일단 원리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개발자 습관으로서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코드를 그런 거 빼고 한번 볼게요. 자, 리젝트에서 지금 뭐라고 있냐? 자, 지금 에러를 넘기고 있지 않고 그냥 에러 객체를 만들었어요. 에러를 넘기는 거는 우리가 수루라고 써야 돼요. 넘긴다는 건 수루, 그렇죠? 발생시킨다는 거죠. 자, 수루. 근데 지금 현재 수루가 없죠? 자, 여기선 수루가 없고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통신 중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어. 여기 수루 에러하고 통신 장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통신 장애. 자, 또는 내가 아이고. 자, 요 코드에서 통신을 막 하고 있었는데 404가 떴어. 자, 근데 404는 오류가 아니고요. 오류가 아니고 상태예요. 근데 우리 코드 내에서는 오류였으면 좋겠어. 오류였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404 또는 뭐 HTTP 404 이런 식으로 오류를 띄우면 되겠죠. 자, 띄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류를 누가 받냐? 요 캐치에서 받겠죠. 캐치에서 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 404 오류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저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너 지금 통신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어. URL이 잘못됐어. 다시 시도해. 뭐 이런 식의 안내를 띄워야 되겠죠. 그런 걸 하고 나서 꼭 수루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이 좋아요. 수루로 에러를. 요거는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async 함수에 쓸 게 아니다. 여기서 끝이 난다. 그러면 요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return 복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이 친구를 다른 함수에서 쓸 거고 그 함수에서 또 try catch로 잡을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예외를 던지셔야 되고 자, 이렇게 예외를 던지셔야 되고 자, 그거는 두 개 다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내려가 봐서 자, 우리 프라미스화 배워봤어요. 그렇죠? 프라미스화 배워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트레이닝 또 배워봤는데 요 트레이닝은 잘못돼 있어요. 자, 잘못돼 있는데 자, 여기서 return에서 new promise를 그죠? new promise를 넘겨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 트레이닝은 돼. 이렇게 되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체이닝은 아니에요. 자, 원하는 체이닝 아니고 자, new promise를 넘기시고 then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갈 거고요. 자, 끝이 났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패치 한번 볼게요. 패치. 자, 어제 패치 배웠는데 자, 패치는 자, 중요한 게 promise 기반의 API, 비동기식 통신을 얘기합니다. 자, 비동기식 통신. 우리가 배웠던 XML, HTTP, 자, request. 자, 이게 초기. 자, 완전 최초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라진 브라우저인 그죠? 익스플로어. 자, 익스플로어에서 최초의 비동기 통신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최초니까.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쓰고, 그죠? 아무도 안 쓰고.
자, 이 친구가 이제 표준화된 최초의 비동기식 통신의 객체인데요. 자, 이 친구 아무도 안 써요, 지금은.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이거 왜 배웠냐?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죠? 원리를 이해하려고. 자, 우리는 지금 누구를 써야 되냐? 요 패치를 써야 돼요. 패치. 패치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XML HTTP 리퀘스트인데 프로미스 기반의 API 통신이고요. 자, 물론 그걸로 구현했다고 보긴 좀 힘들고요. 따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자, 밑에 보면 자, URL만 이렇게 쓰면 통신을 해요. 자, 이렇게만 쓰면 통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신이 성공한 시점에 이 데이터, 받아온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성공한 시점의 데이터는 then. 자, 요게 통신에 성공한 데이터. 자, 우리가 통신을 할 때 req.send 이렇게 했었죠? send. 이렇게 하면 통신을 했죠? 그 다음에 통신이 성공한 시점 어떻게 했어요? req.onload. 자, 이때 e라고 해서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 e.response 저는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거예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썼던 코드를 아주 심플하고 이쁘게 then으로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then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받아오는 데이터를 처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then에서는 응답을 처리해야 돼요. 무조건. 자, 첫 번째 then에서는 자, 그거 말고 딴 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어떤 걸 해봤냐? 제이슨으로 된 데이터. 자, 이렇게 제이슨으로 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객체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문자열을 어떻게? 객체로 만들었어요. 자, 이게 response JSON이고요. 이것도 프로미스화된 객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받는 데이터가 무조건 JSON일까요? 아니죠? 자, 제가 수업 초반에 한번 얘기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자, XML HTTP 리퀘스트에 가서 자, 우리 통신으로 받는 데이터 쭉 보면 자, 문자열도 있고 HTML도 있고 XML도 있고 자,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JSON. 그쵸? 우리가 배운 건 JSON.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도 있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텍스트 취급하시면 돼요. 자, 이건 텍스트 취급하시고 따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컴마들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가 있고 여기 슬러시 n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자, 이미지를 HTTP 통신에 이제 주고받을 수 있죠. 자, 원래 처음부터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미지도 있고요.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데이터 이미지 png 베이스 64하고 요거 형식이죠. 그렇죠? 뒤쪽에 이진 데이터죠? 이진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진 데이터예요? 자, 이게 왜 이진 데이터일까? 우리가 이진수를 특정 크기를 기준으로 특정 크기 뭐 2비트나 뭐 2바이트 이런 걸로 문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문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폼 데이터라는 것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있어요? 대용량 파일. 자, 이 친구는 이런 형식도 없이 바로 이진 데이터로 넘어옵니다. 형식도 없이.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리. 자, 밑에 쭉 내려보면 자, 아까 우리 수업을 되돌아왔어요. 자, 제이슨이라고 하면 제이슨 데이터. 자, 텍스트라고 하면 텍스트. 자, 텍스트는 보통 우리가 여러 XML 기반. 자, 이런 거를 텍스트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자, 이것도 XML. 그 다음에 HTML도 똑같이 XML 기반이죠. 자, HTML도 똑같이 마크업이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이슨을 제외한 대부분 데이터는 텍스트로 처리하시면 돼요. 텍스트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 사진이나 이미지겠죠? 이미지나 파일 같은 것들은 블럭. 자, 이거는 바이너리.
오브젝트, 바이너리 오브젝트 해서 블럽이에요. 바이너리 이진 데이터 객체, 이진 객체. 아, 아니다. 죄송해요.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라지를 빼먹었다죠? 자,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자, 그래서 블럽입니다. 자, 라지를 빼먹었네. 자, 그 다음에 자, 저수준 이진 데이터도 받을 수 있고요. 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진 데이터 중에 큰 데이터, 그죠? MP4 같은 거. 그 다음에 폼 데이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처리를 해볼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자, 첫 번째. 자, 이 첫 번째 데는 무조건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뭘로? 이들 중에서. 그러면 자, 이 데이터가 누구를 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게 그쵸? 요게 제이슨이냐? 그쵸? 이게 텍스트냐? HTML이냐? XML이냐? 그쵸? 이미지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알고 처리를 해야 돼요. 알고 처리를. 대부분 뭐 하겠어요? 요거거나 요거. 요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그쵸? 자, 요거거나. 근데 웹에서는 이 친구를 잘 안 써요. 자, 우리가 파이썬에서 빅데이터 하면 이 친구 많이 쓰는데 웹에서는 잘 안 쓰고 대부분 제이슨을 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패치가 이제 예외 처리가 중요해서 자, 왔는데 자, 우리가 보통 자, 요 상태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HTTP 자, 뭐라고 하죠? 스테터스라 하죠. 자, 스테터스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00번부터 500번까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00번 때, 200번 때, 300번 때, 400번 때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오류는 몇 번 몇 번일까요? 400과 500번. 그렇죠? 자, 이 친구는 무슨 오류? URL이나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사람의 오류예요. 요청하는 사람의 오류.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서버에서 알 수 없는 오류가 뜬 거예요. 서버 오류. 이건 개발자 잘못. 순수히 뭐가? 개발자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자, 무조건. 자, 그래서 400번은 요청을 잘못한 거고, 500번은 서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사실 오류라고 해도 돼요? 아니에요. 오류죠. 자, 오른데, 자, 패치는 이것을 오류로 취급하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오케이거나 아니거나. 자, 오케이는 200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거나.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오류지만 패치는 이거를 그냥 상태로만 봐요. 404 상태, 500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이렇게 잡을 수 없어요. 자, 캐치 이렇게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이건 오류니까 캐치로 잡히겠지. 캐치로 잡히겠지. 하지만 안 잡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치로 자, 200이 아닌 친구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through new error를 하셔야 돼요. through new error. 자, through new error.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through new error를 해야 된다. 이 친구는 200이 아니면이란 뜻이에요. 200대가 아니면. 오케이는 내가 200부터 300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 true가 돼요. 오케이는 true. 그러면 200번이 아니면 다 뭐예요?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오류. 여러분들이 오류를 만들어야 캐치해서 잡힙니다. 자, 요거 습관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 패치에서는 400이나 500은 오류가 아니구나. 선생님, 그러면 언제 오류가 뜨나요? 자, 언제 오류가 뜨냐? 자, 예를 들어 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 막았어. 그러면 오류가 떠요.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서버, 자, 내가 예를 들어 통신을 이렇게 하고 있던 서버가 있는데, 자, 다른 서버에 가서 요청해.
그것을 우리가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폴리시, 그러니까 다른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한 정책 오류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우리가 허용해줘야, 이런 사이트에서 허용해줘야 데이터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가 허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떠요. 이럴 때는 오류가 뜹니다. 자, 이럴 때 오류가 뜹니다. 자, 여튼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거 정리를 많이 했어요. get 방식과 post 방식 이렇게 있는데 원래 수업을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get 방식은 여기 보면 URL에 이렇게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물음표 뒤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요거는 get 방식. 자, 여기 없이, 자, 여기 없이 본문에다가 요청 바디에다가 숨겨서 보이지 않게 보내는 것을 post 방식. post 방식. 이 친구는 이렇게 데이터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고요. URL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URL을 공유해도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인 할 거야. 유저네임은 경민이고 비밀번호는 1234야. 자, 이렇게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로그인 할 때 파라미터를 이렇게 같이 넘겼어. 그러면 로그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넘기면 이걸 데이터를 안 넘기고 숨겨서 보내요. 그러면 로그인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공유될 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공유하기에 예민한 데이터, 이런 비밀번호 같은 예민한 데이터를 넘길 때는 포스트 방식을 쓰셔야 돼요. 자, 또는 내가 등록, 수정, 삭제 같은 거는 공유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런 데이터도 포스트로 처리를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전에 딱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쉬었다 와가지고 예행 처리 한번 해볼게요. 4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